단지 지출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자그만치 70만원가량의 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공제 200%잘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용카드 공제의 기본 개념, 그리고 실제 계산법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연말정산만 하면 매번 돈을 토해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올해는 꼭 13월에 월급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완전 정복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명 신카공제는 인적공제와 더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신카공제에 더 받자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하는 지출인 만큼 이왕이면 현명하게 소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더군다나 올해는 신카공제 내용이 변경되면서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된 내용과 계산법은 제가 직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신카공제 2배로 잘 받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쓴 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보통 신카공제라고 하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 지출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 부모가 사용한 카드 지출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인적공제와 달리 연령, 동거 여부는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부합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사용액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연령 및 동거 여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예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위탁 아동의 카드 지출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것 또한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출을 할 때 신중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제외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금, 공과금 등 국가에 납입하는 비용, 또 전기세, 수도세, 톨게이트 비용 등 국가에 납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성 비용들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공제가 안 되고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신비는 왜 공제가 되지 않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요즘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상당한데 말이죠. 해외에서 사용한 현지 사용액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직접 지출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건데요. 참고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해외 직구 역시도 해외 사용액으로 인정이 돼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입, 렌트료, 리스료 등도 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17년부터 중고차 구입 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10%를 공제액으로 일부 인정해주긴 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하셨다 하시면 20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권, 각종 이용권 등을 카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은데요. 이 같은 현금성 유가증권 역시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지출,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 지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지출 등 다른 공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은 지출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은 의료비 공제와 신카 공제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일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심코 현금 결제를 해야 될 때 현금 영수증 챙기는 걸 까먹기도 하죠. 잊지 말고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품권, 이용권, 또 선불카드 같은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적용이 가능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습관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금액인 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연간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했을 때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등 문화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를 풀로 받는 경우 해당 사용액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 70만원가량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더 받겠다고 택시 열심히 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참고로 택시 그리고 항공료 등은 대중교통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기본 공제율은 15%고요. 체크카드 사용액의 기본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율이 2배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라고 말들 하는데요. 최근 체크카드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가 포인트나 각종 할인 혜택 면에서는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체크카드만 주구장창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씩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환금 비율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요. 여기서 환금 비율이란 말 그대로 최적의 사용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환금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엑셀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직접 입력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총 연봉이 5천만원, 총 지출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셀에 각각 숫자를 입력하고요. 신카공제의 경우 최저 사용액이라고 불리는 공제문턱이 있는데요. 총 소득의 25%에 해당을 하니까 최저 사용액은 1250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빨간 선 안쪽에 자동으로 적정 지출액이 계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소득과 지출을 감안하여 계산된 환금 비율입니다. 이렇게 환금 비율대로 지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공제 대상액은 575만원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나면 총 138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데 그냥 이렇게 3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똑같은 지출액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단지 지출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자그마치 70만원가량의 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금 비율 자동 계산기는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나의 황금 비율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카공제는 기본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소득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 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 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죠. 이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각자의 카드로 지출을 하는 경우보다는 한 사람의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지출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몰아서 지출을 하는 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두 배우자의 연봉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5천만 원, 아내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은 1250만 원이고요.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은 1000만 원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둘의 연봉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의 경우 세율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7천만 원, 아내의 연봉이 2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약 2,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약 10만 원가량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 금액과 지출의 규모를 고려해서 잘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한쪽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소득 공제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처음 계획한 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이라는 것이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계획과 틀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에는 꼭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계획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카공제를 잘 받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연말정산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